내가 받은 세뱃돈 왜 엄마한테 드려야 해요? 자녀들에게 이런 질문 한 번쯤은 다 받아보셨죠?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해주셨나요? 혹은 앞으로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떤 대답을 해주실 건가요? 안녕하세요. 눈부신 경제입니다. 설날에 받는 세뱃돈이나 생일 혹은 불특정한 날에 아이들 손에 쥐어지는 용돈 1년 동안 얼마 정도 되는지 계산해 보셨나요? 그동안 어떻게 관리하고 계셨나요? 뜨끔하신 부모님들 계시다면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내 아이에게 해마다 쥐어지는 용돈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경제교육과 조기 재테크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는 지금이 제일 빠를 때입니다. 저 역시도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이에게 해주었던 대답이 엄마가 경제통장에 열심히 모아놓고 있을게. 나중에 해외여행할 때 사용하자. 정도였습니다. 저도 재테크에 대해 깊이가 없었을 때라서 시중은행 중에서 그나마 적금이율이 높은 곳에 차곡차곡 쌓아놓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족스러웠냐고요? 아니죠.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더 나은 대안을 몰랐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돈과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아이들의 재테크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도 막내가 유치원 입학할 나이가 되고 나니까 슬슬 저희 집 경제를 점검해 보게 되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으로 가장 큰 목돈이 생기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돌잔치 때입니다. 저는 돌잔치 때 들어온 축의금을 각각 아이들 통장에 모아두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태어남과 동시에 주어지는 시드머니라고 말하는 종잣돈들이 참 많아요. 출생신고하고 받는 출산지원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내기 전까지 매달 받는 양육수당, 만 7세까지 매달 받는 아동수당, 앞서 말씀드린 돌잔치 축의금, 해마다 설날이면 받는 쏠쏠한 그 세뱃돈, 그리고 최근 몇 차례에 걸쳐 지급된 코로나 재난지원금까지. 이렇게 나열해보니 꽤 많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이 돈들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계셨나요? 생활비에 보태셨나요? 지금부터는 더 나은 대안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안에 앞서 몇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이제부터라도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돈은 단돈 1,000원, 만원일지라도 철저히 아이들 것으로 구분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현재 아이들 이름으로 모아놓은 목돈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예금이나 적금이 있을 수 있고요. 요즘은 태어남과 동시에 거의 다 만들어주고 계시는 청약통장 등이 있을 수 있겠네요. 셋째, 현재 아이에게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주어지는 돈의 유입을 파악해 보세요. 정기적인 유입으로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세뱃돈, 생일 축하금 등이 있을 것 같고요. 비정기적인 것은 불특정한 날에 지인이나 친인척으로부터 받는 용돈 등이 있을 것입니다. 넷째, 부모가 매달 아이들 앞으로 저축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파악해보고 가능하다면 일정 금액을 정해보세요. 이 모든 돈의 합계가 아이들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여러분들은 투자와 투기를 어떻게 구별하시나요? 꼭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이름,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 이 워런 버핏은 투자자일까요? 투기자일까요?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다? 성공하면 투자고 실패하면 투기다? 여러 경제서적에서 투자와 투기를 구별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투자가 아닌 투기는 반사회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투기에서 성공하기란 요행수를 바라는 것이다. 투자와 투기는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투자는 시간과 정성을 쏟아부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투기는 기회를 틈타 큰 이익을 보려 하는 것이다. 투자는 계획적인 반면 투기는 도박성이 강하다. 가치 투자의 창시자이자 워런 버핏의 스승이신 벤자민 그레이엄은 투자 행위란 철저한 분석에 근거해서 투자 원금의 안정성과 적절한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행위는 투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대안이 이 투자입니다. 바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건데요. 미국 주식 중에서도 ETF입니다. ETF는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로 상장지수 펀드라고 합니다. 딱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쉽게 비유하자면 백화점에 가면 각기 다른 브랜드의 상점들이 층층마다 종류별로 입점해 있죠. 그 각각의 상점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라고 한다면 이것들을 다 모아놓은 백화점 전체가 ETF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즉, 백화점을 통째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 투자는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내가 투자할 기업 또는 상품을 이해하기 위해 할애하는 시간, 즉 공부의 시간이 포함됩니다. 각각의 개별 주식을 살 때보다 공부해야 하는 양이 현저히 적고 부담이 덜합니다. 두 번째, 백화점 내의 각각의 상점들의 매출은 매일 들쑥날쑥 하겠지만 백화점 전체적으로 보면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적습니다. 다시 말해, 백화점 내에 상점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장님은 내 가게 매출로만 수익을 계산해야 하지만, 백화점 전체를 소유한 사장님이라면 몇 개의 상점들의 매출이 부진해도 매출이 좋은 다른 상점들로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자동적으로 분산 투자가 되는 것이죠. 백화점이 불안하시다고요? 미국 ETF는 미국의 대표 지수인 다우 지수,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미국 ETF가 망한다는 것은 미국이 망한다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는 확률 게임입니다. 이길 확률이 높은 곳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죠. 세 번째, 사고 파는 거래가 일반 주식처럼 편합니다. 네 번째, 운용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다섯 번째, 한 주씩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주식시장은 규모가 크면서도 매우 합리적인 시장입니다. 내가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미국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보유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일곱 번째, 매달 적립식 적금을 넣듯이 소액 투자, 분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아이폰, 마이크로소프트, 유튜브, 페이스북, 디즈니, 나이키, 크록스, 스타벅스, 아마존. 미국 주식은 몰라도 이 이름들은 우리 아이들 가까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매일 사용하는 소비자이기에 자연스럽게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경제교육도 가능합니다. 이 제품들을 소비하는 소비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투자자로서 한 단계 성장해야 할 기회입니다. 무심코 흘려버린 한 푼, 두 푼으로 지금 우리 아이에게 주식을 사주세요. 아이들에게는 시간이라는 가장 강력한 시드머니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한다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글로벌 시장에 대해 공부하시며 이야기 나눠보세요. 자연스럽게 아이와 소통할 기회나 소재거리가 다양해질 겁니다.
디지털 네이티브인 우리 아이들에게 배울 점도 많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10년 후에는 나날이 급변하는 세계 시장에 뒤처지지 않는 성숙한 경제관을 가진 어른으로 자랄 수 있고 투자한 이익으로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 업로드될 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누군가가 떠오르신다면 공유를 통해 그 마음을 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눈부신 미래에 눈부신 경제가 함께 하겠습니다.